여기는 좀 20대 분들이 맞아요. 많으시죠? 네. 10대도 목소리 뭐야 갑자기? 설레네요, 진짜로. 실제로 진짜 섹스리스가 맞는 거냐? 컨셉이다. 어제도 했어요. 네. 네. 얼굴이 맑다 했어요. 어제도 하고 2번 느꼈습니다. 2번이나? 네. (2022년 11월 17일) 직장 탈출 넘버원 99-2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란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보배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민영입니다. 나 그냥 멤버 된 것처럼 하려고요, 오늘. 네. 소개 안 했는데 인사하긴 처음이네요. 네, 처음 보네요. 왜냐면 항상 제가 이제 모니터 보니까 한 분 한 분씩 이제 저도 뭐 최란입니다 네. 이런 거 하는 거 해보고 싶었거든요. 네. 다른 방송에서 안 해요? 그냥 이렇게 이랑 하는 문서 언니랑 하는 거. 네, 그치. 거기서는 자기소개를 안 해서 이게 오히려 신선하더라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일단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원래 횟수로는 100회죠. 그쵸, 오늘 딱 100회. 100회가 되는데 아무래도 그 월드컵 때문에 박정윤과 이제 이스타 이주환 씨가 자리를 함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뒤에서 지켜보고. 되게 부담스러워. 이러면서 똑바로 해라. 눈배려. 네, 지켜보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같이 하지 못하는 관계로 100회는 다 같이 모였을 때 또 이제 의미 있게 하자라는 의미에서 네. 오늘 99-2회를 준비했고요. 우리 그럼 99- 몇 회까지 있냐? 99-5회까지 아, 진행될 네네네. 예정입니다. 99-5회까지 간 다음에 추후에 또 100회로 찾아뵐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99-2회고요. 특집이다, 특집. 네. 오늘부터 이제 이 두 분이 없는 관계로 네. 계속해서 이제 특별 게스트가 모셔지는데, 오늘 또 야심차게. 네, 화사하네요. 정민여 씨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근데 여기 다 여성분들이 많으셔서 네. 남자 게스트가 오기를 좀 바라지 않으셨나요? 그렇진 않아요. 아, 그래요? 근데 처음이긴 해요. 여자들끼리만 방송하는 맞아. 거. 그렇죠? 네. 맞아요. 저는 그래도 남자 게스트분이 한 분이라도 조금 오실 줄 알고 기대하고 갔거든요.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 여기 또 젊은 남성분들 많지 않나요? 안타깝게도 이제 그 직원분들은 네. 젊은 남성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네. 오시는 분들은 그런 분이 오신 적이 없어요. 저희를 궁금해하지 않더라고요. 애석하네요. 네. 오신 분들은 그리 기대가 안 가는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맞습니다. 네. 어쨌든 이 코너가 식장 탈출 넘버원이잖아요, 프로그램이. 네네. 이름답게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보니까 다들 막 남편 욕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칭찬만 한 건데. 많이 미화해서 말한 건데. 그쵸? 그래서 저 막 되게 가담하고 싶었거든요. 입이 막 근질근질했어요. 네. 시작은 늘 그런 얘기로. 몸풀기. 네, 오늘 그렇게 심한 거 아니었는데 평상시에 보면 깜짝 놀라겠네요. 아, 진짜요? 네. 안 그래도 언니가 맨날 정민여 씨 부르자고. 그랬었는데 맞아요. 드디어 왔어요. 드디어. 네, 남편 욕하는 데는 제가 또 1인자기 때문에. 진짜 저 팬이었어요. 네. 언제부터? 그 유튜브에 보면은 항상 알고리즘으로 네. 뜨더라고요. 근데 늘 야한 얘기하고 계신 거 들어가지고. 알고리즘에 왜 뜰까요? 이유가 있나? 왜 뜰까요? 계속 보던 거가 이제 추천으로 뜨죠. 연관 되게 문제네. 우아한 변태다 이렇게 네. 생각했거든요. 우아한 변태. 너무 너무 얘기하시거나 좋다. 표정은 우아한데 네. 콘텐츠는 야한. 그렇습니다. 정민여 씨 뭐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오셨으니까 혹시 우리 또 이스타TV에서 주로 시청층이 많이 다르거든요. 여기는 좀 20대 분들이 맞아요. 많으시죠? 네. 10대도 목소리 뭐야 갑자기? 설레네요, 진짜로. 그래서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물론 네. 없겠지만 소개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민여 씨로 활동하고 있고요. 본명은 정선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1985년생이고요. 전민기 씨가 이제 남편. 네. 그래서 이제 전민기 씨랑 같이 두 분 다 활발하게 아주 왕성하게 대외 활동을 하고 계시죠. 네, 근데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전민기 씨도 모를 것이다. 네. 그럴 수도 별로 있네요. 유명한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요즘 네가 더 유명해. 네, 아들 있어요? 네, 아들 있습니다. 몇 살이에요? 7살짜리 아들. 7살. 되게 아들이 남편을 많이 닮았죠, 그렇죠? 똑같이 생겼어요. 그죠, 남편을 많이 생긴 게? 닮았어요. 네. 네, 근데 체형도 되게 똑같고. 네. 느낌도 비슷하고. 근데 되게 이렇게 정민여 씨 닮았으면 좋았겠다라고 저는 처음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줄 알았는데 되게 멋있다. 아, 제 아들이요? 애기가? 네, 되게 멋있어요. 되게 매력 있게 생겼어. 네. 성향은 어때요?
아빠랑 되게 비슷해요, 성격도. 아빠는 맨날 닮았구나. 살짝 예민하고.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앞으로 할 말이 많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뭐 연극영화과 출신이고요. 네. 부천 출신. 부천에서 유명하셨다고. 그 박종윤 씨랑 같이 이웃 고등학교를 부천여고. 다녔어요. 네. 공부 잘하는 부천고였고. 학교, 그쵸? 제가 이제 바닥을 깔아줬거든요. 부천여고에서. 그 학교에서 제가 거의 하위권에서 이제 놀았고 겨우겨우 들어갔습니다. 네. 성적은 바닥을 깔아줬을지 모르지만 네. 좀 유명했다고 종윤 씨가 네, 또 맞아요. 얘기했잖아요. 아유, 또 종윤 씨가 아마 저를 띄워주려고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유명하셨다고? 예쁘기로. 네. 유명했대요. 왜 그 무슨 학교마다 무슨 몇 대 얼짱 이런 것처럼. 그래. 부천여고 정서영 하면 또 유명했대요. 부천여고 얼짱. 네, 제가 얼짱이었거든요. 네. 나 본인 입으로 얼짱이었거든요 하는 사람 처음 봤어. 왜냐면 이제 저희 학교가 이때 비평준화 지역이어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이 맞아, 많았는데 맞아. 여자들은 고등학교 때만 해도 꾸민 사람이랑 또 안 꾸민 친구랑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크죠. 대부분의 친구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제 막 안경 쓰고 꾸미지 않고 다녔는데 저는 그때부터 까져가지고 이제 풀매하고. 펌하고 아, 진짜? 틴트 바르고 다니고 이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친구들보단 좀 튀었겠죠. 네. 그래서 얼짱이 됐다는. 예쁘니까. 해도 안 되는 사람도 맞아, 많거든요. 맞아. 그리고 이제 싸이월드 한참 이제 열리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가 추억 삼아서 옛날 사진 또 이제 올리고 막 이랬는데 네. 그 20대 초중반이죠. 그쵸. 그 방송할 때. 네. 또 미모가 지금도 예쁘지만 네. 그때 또 장난 아니더라고요. 저 적응이 안 되는데요. 너무 이런 서로 막 칭찬해주는 언니가 분위기인가요? 애 낳고 많이 따기 망가졌더라고요. 아니 언니 명확하게 얘기하면 결혼하고 나서 많이 결혼하고 망가졌어요. 나서. 네. 맞아. 이래서 여자는 결혼을 잘 하느냐 잘 못하느냐에 맞아. 따라서 그 이후의 얼굴이 피느냐 죽느냐. 네, 그렇죠. 아니 근데 물론 어릴 때니까 그런 거 있는데 너무 미모가 진짜 미쳤더라고요 그때. 혹시 자료 화면도 나가나요? 사진 좀 드리세요 피디님한테. 네네. 우리 또 20대 장난 분들 아니에요. 많다고 하니까 자료 띄워주세요. 젊은 시절. 네네네. 그래서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YTN 기상캐스터로 시작을 하신 것 같아요. 네. JTBC 기상캐스터, 또 YTN 사이언스 앵커, 네. TBS 아나운서 여러 가지 이제 이력을 쭉 거쳐가지고 지금은 유튜브에서 오정TV 네. 채널 얼마 전에 30만 넘었죠. 맞아요. 와. 오은혜 씨랑 같이 저희 축하드립니다. 이제 그 알고리즘에 걸렸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야한 거 주로 얘기하는 방송이거든요. 너무 좋아요. 노란 딱지가 많이 붙는 그런 방송입니다. 이거 주요 어록에 선배 잘 안 들려요. 이거 뭐예요? 이거 제가 YTN에 있을 때 일으켰던 방송사고거든요. 그러니까 기상캐스터가 중계를 많이 해요. 그래서 매일 이제 YTN에서 그 서울역이나 아니면 뭐 시청 광장이나 여기 나가가지고 중계를 많이 하는데 중계할 때 보통 이어피스를 끼고서 이제 대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튜디오에서 뭐 날씨 전해주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거를 넘겨야 됐었는데 이어피스가 고장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안 들려가지고 계속 선배 안 들려요! 선배 안 들려요! 막 인상 나가고 있는데? 네, 갖은 인상 다 쓰고서 이제 안 들린다고 한 게 그대로 화면에 송출이 돼서 그때만 해도 이제 실시간 검색어 뭐 이런 실검. 게 있었을 맞아요.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이것 때문에 실검에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엄청난. 이게 실감 오르고 그럴 좀 이슈는 됐는데 오. 그 당시만 해도 이런 일 있으면 심할서 쓰지 않아요? 근데 저희 이때 기상캐스터 팀장님이 계셨는데 네. 그분이 되게 이슈되고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이셨어요. 오히려 좋아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혼날 줄 알고 되게 막 두근두근하면서 회사를 들어갔더니 되게 잘했다는 식으로. 어머. 그래가지고 그때 되게 저를 예뻐해 주셔서 이 YTN 사이언스 앵커까지 제가 하게 된 거예요. 선배 잘 안 들려. 와, 진짜. 야, 이렇게 예쁨 받을 사람은 어떻게 해도 예쁜 맞아. 거다. 네. 그리고 그 사람은. 뭐든 진짜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라는 그쵸.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원래 이렇게 되면 보통 심할서를 쓰거든요. 그렇지. 이제 방송 안 부르고. 네. 그리고 심할서 3번 쓰면 우리 땐 잘리고 막 이랬어. 진짜로. 심할서라니. 그래서 진짜 요새는 방송하다가 네. 그냥 흔히들 가끔 씹고 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근데 옛날 방송 한번 보세요. 옛날 방송에서 발음 하나 틀린 아나운서 하나도 없거든요. 왜냐면은 네. 하나라도 조금 절면 심할서를 쓰는데 오. 심할서를 3번인가 5번인가 쓰면은
그냥 아웃이에요. 오. 그래가지고 옛날엔 절대 안 틀렸지. 틀리면 큰일 나는 거였죠. 진짜. 예전에는 오독 없이 다 했던 것 같은데. 네. 네,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네, 언니가 활동하셨을 그 시절 말씀하시는 거죠. 20년 전. 너 나랑 비슷하게 활동했잖아, 왜 그래? 아니, 언니랑 나는 조금 다르지. 너 몇 년도인데? 한 세대를 건너뛰어야지. 너 YTN 기상캐스터 처음 몇 년도에 시작했어? 제가 2010년도쯤에 2010년인가? 그래. 말 못하죠, 언니. 언니 별 차이 안 나요. 2010년에 언니 은퇴했을 때 아니에요? 아니, 아닙니다.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을 왕성하게. 때고요. 저희는 네. 이제 2005년도 데뷔했으니까. 별로 제가 차이 안 05학번이거든요. 네. 이게 다르다. 별 차이 안 나잖아. 넘어가겠습니다. 네. 불리한 건 넘어갑니다, 손으로 씨. 아,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안 그래도 이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었으나 네. MBC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에 출연하면서 네. 이걸로 이제 또 좀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았죠. 그러니까 저희가 팟캐스트랑 유튜브 쪽에서는 그래도 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는데 그 대중적인 인기 같은 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게 공중파를 나가고 공중파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는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불편해요. 저. 아, 불편해요. 이상한 짓 많이 하고 돌아다니거든요. 맞아. 모르고 돈 버는 게 제일 좋은데 맞아, 알려주면 맞아. 여러모로 불편하죠. 네. 그리고 또 주제도 별로 좋은 내용이 아니잖아요. 네. 오. 아, 근데 이것 불행하게 때문에 사는 여자니까. 근데 말이 많아요. 왜요? 네. 실제로 진짜 섹스리스가 맞는 거냐. 컨셉이다. 사이가 되게 좋은 거 아니냐. 어떻게 관찰 카메라라도 좀 해야 돼. 저희가 이거 방송할 때 조금 어려웠던 게 네. 섹스리스인 상태를 카메라로 보여줄 수도 없고 이게 왜 보면 그치. 오은영 리포트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 겪으시는 부부가 나와서 관찰 카메라를 통해서 그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주제가 섹스리스다 보니까 이거 뭐 안 하는 걸 보여줄 수도 없고 거절당하는 걸 보여줄 수도 거. 없고 그쵸, 그쵸. 되게 어렵더라고요. 네. 근데 한 7년 차, 8년 차까지는 사실 섹스리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방송을 하고 나서 저희 남편이 실제로 치료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래도 한 달에 한 2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부부인데요. 네. 어제도 했어요. 네. 진짜 투머치 인포메이션이에요. TMI가 여기 있네요. 어제도. 네. 얼굴이 맑다 했어요. 어제도 잘 하고 보이세요. 2번 느꼈습니다. 2번이나? 네. 남편이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그래. 내가 2번 느끼려면 어떻게 됐겠어. 참아보겠다는 그 의지 있잖아요. 많이 힘들었겠네. 네. 엄청 끙끙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저 여기 이 마곡 근처에 살거든요. 그래서 친하게 지내는 동네 엄마들이 있는데 온 동네 엄마들이 다 그 섹스리스 문제를 갖고 있는 엄마들이 다 저를 만나보고 싶다고 얘기하고 싶었나? 네, 건너서 막 자꾸 이제 만나서 밥 한번 먹자. 그러니까 다들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어떻게 같아요. 해결하셨어요? 좀 솔루션을 주시죠. 그때 이제 뭐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신체적인 문제보다 정서적으로 좀 예민하고 신경을 많이 쓰고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그게 성욕을 막는 원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오은영 선생님께서 좀 그런 거를 지적을 해줬더니 뭐 자기 말로는 마음이 편해졌대요 이제.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오히려 약간 그 본인도 뭐 몰랐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스스로 뭔가를 이렇게 덮고 있었던 제어하고 있었나 봐요. 그런 거를 오히려 그냥 딱 지적해주니까 네. 좀 받아들이게 됐나 보다. 네, 남편이 어릴 때부터 집안 분위기가 되게 좀 금기시하는 여러 가지를 금기시하는 분위기에 아버지는 엄격하셨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좀 자유롭지 못한 성격이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감정을 막 편안하게 그치. 드러내지 않으셨었나 봐, 그죠? 네, 맞아요. 왜냐면 감정을 막 드러내면 아빠가 혼을 냈었대요. 그래 막 그랬구나. 예를 들어서 막 너무 막 좋아하고 이러면은 뭐 사내 놈이 그렇게
이렇게 방방 뜨면 안 된다. 뭐 이럴 수 있고 이런 걸로. 진중하게 있어야 한다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어릴 때부터 억압 아닌 억압을 받다 보니까 근데 뭐 타고난 성향도 있겠죠. 그래, 성격도 있을 거고. 네, 그래서 성적으로 별로 그렇게 흥미도 흥미도 없고 좀 그랬어요. 첫 경험도 되게 늦게 했다고 들었거든요. 아 근데 되게 뭔지 알 것 같지 않아요? 왜요? 언니가? 내가 왜? 뭐를 알지? 그러니까 반대 이런 사람도 있겠구나 이렇게. 손문서 씨 뭐를 아시는 거죠? 반대되는 성향도 있겠구나 이렇게 아니, 느끼는 여러분, 거지. 저는 굉장히 저 외할머니, 그러니까 저도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자랐거든요. 전민기 씨가 할머니 손에 자랐어요. 아, 그쵸. 네네네. 그 할머니 할아버지 저 옛날 사람들이잖아요. 굉장히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신 분들 중에 유교보이 유교걸들이 많아요. 근데 언니는 왜 그래요? 나도 몰라. 나도 원래 불어진 화살 같은 거지. 그렇지. 결국은 부러져 버렸어. 그렇지. 적절한데 짜증나게 하네 얘가. 그래서 뭔가 네. 그렇잖아요. 약간 뭐 이렇게 부부관계나 섹스에서 어떤 막 즐거움을 느끼고 내가 그런 걸 할 때를 생각해 보면은 감정이든 뭐든 내 기분이든 나의 어떤 행동이든 뭐가 억제하거나 절제하려고 하면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맞아요. 완전 나를 풀어놔야 되잖아. 네. 근데 그런 거를 계속 억압하고 자기 스스로 제어하고 산 사람들은 쉽지 않겠죠. 남편이 진짜 딱 이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 전에 부부관계 할 때는 소리를 아예 안 내는 거예요. 우리 남편도 거의 음소거. 아 진짜요? 뭐 하나 풀어줘야 되겠다. 그러게. 여기도 억제 상담 한번 받으시죠. 내가 성욕이 없어. 아 그러시구나. 둘 다 풀어야 돼. 둘 다? 이게 쉬는 소리도 안 내고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뭔가 성적으로 시도를 한다든지 새로운 거를 해보고 싶어 한다든지 이런 요구가 전혀 없다 보니까 네네. 제가 먼저 막 뭐 어떻게 좀 해봐 자세 좀 바꿔봐 이러기가 되게 민망한 거예요. 또 이제 정민여 씨 의외로 또 보수적이잖아요. 약간 그죠? 그쵸. 네. 제 완전 아가리 파이터예요. 아 그래요? 입만 잘 털어요.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또 은근히 그렇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남편이 소리도 안 내고 이러니까 점점 섹스가 재미없고. 그래, 그럴 수 있다. 네. 맞아.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네네네. 소리 같은 사람이랑 해서 그런가? 그래서 그렇지. 아니야, 이거 봐. 뭔가 하나 이제 빗장을 푸니까. 빗장을 푸니까 좋아진다잖아요. 네. 오은영 선생님 좀 만나보시고 소개시켜드릴게요. 요즘에 그쵸. 근데 대부분의 많은 부부들의 아이 키우는 사람들의 고민일 것 같아요. 뭐 우리도. 우리 남편이 지난주에 진짜 진지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뭐라고요? 너는 성욕이 없는 것 같다. 근데 진짜 성욕이 없어. 연애할 때도 그랬어요? 아니? 연애할 때 덮쳤지, 성욕이 막. 아 진짜? 덮쳤지 그때는. 그럼 또 마흔이 되면 여자는 성욕이 올라온다 그러는데 네. 나는 애기 키우느라. 너무 사라져. 애들 둘 키우느라 너무 치여서 그런가? 뭐 그런 바빠서? 것도 있는 것 같고 타이밍 맞추기도 되게 어렵고 네. 항상 요즘 좀 고민하고 있어. 그래 이게 우리 모두의 고민이에요. 맞아요. 맞아. 진짜 되게 많아 섹스리스 부부. 그래. 근데 해결하셨네. 의식적으로라도 조금 관계를 맺기는 맺어야 될 것 그쵸. 같아요. 네, 이게 부부간에 그게 일단 해소가 안 되면 서로 뭔가 감정을 터트릴 만한 계기가 없으니까 맞아. 자꾸 그걸 쌓아뒀다가 오히려 싸움을 한다든지 좀 아니면 아예 대화가 단절된다든지 좀 맞아, 이런 맞아. 식으로 부작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약간 의무만 다하면서 살지 이 사람이 남자고 여자고로서는 못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되게 신기한 게 그래도 잠자리 하고 나면은 다음날 되게 사이 좋아지잖아. 좀 그쵸? 그런 거 있어요. 그건 진짜 확실한 것 같아. 그게 말도 좀 진짜 해. 진짜 그게 무시 못하지 않아요? 그죠? 네, 되게 커요. 되게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그러니까 진짜 몸으로 하는 가장 친밀한 대화여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딱 관계하고 나면은 사이가 진짜 기류 같은 것도 너무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지고 맞아. 여러 집안 가지. 분위기가 좋아지죠. 맞아.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한 달에 2번이면 굉장히 그러게요. 되게 슬픈 현실이다, 그쵸? 그러니까. 다들 몇 번씩 하세요? 분기별로 한 번? 분기? 한 3달에 한 번 정도 하시는 거예요? 3달에 한 번도 안 하는 것 같아. 진짜? 여기는 진짜 섹스리스네. 심각하네 여기가. 심하죠? 네. 3달 넘은 것 같은데 마지막. 저희도 그랬어요. 아 그래요? 진짜로? 안 할 때는 뭐 6개월에 한 번? 그냥 안 하고 가는 것 같아. 진짜 특별한 일? 그래서 자꾸 남편이 요즘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하자 이제 우리도. 우리도 그거 해봤는데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캠페인을 해봤죠. 못하겠다고 몸서리 치게 되던데 왜 갑자기 왜 이래 이러고. 아 그러니까 그거를 또 이렇게 그러니까 기간을 딱 정해버리면은 약간 그럼 또 하기 싫다.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하니까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 누구 한 명이라도 좋으면. 맞아. 그래요. 어쨌든 뭐. 네, 섹스합시다. 네. 결국은 또 이렇게 가는군요. 네. 우리가 뭐 이제 주로 하는 얘기가 뭐 그런 얘기들이에요. 네네. 직장 탈출이면서. 네, 최란 씨 어떻게 가셨나요? 네, 근데 제가 언니가 어떤 걸로 가셨나요? 주름을 얘기하셨는데 사실 저는 주름은 큰 고민이 아니어가지고 네. 어떤 고민이 있어요? 요거 재생 앰플. 요거. 네. 보습하고 어쨌든 재생하는 게 항상 피부의 가장 기본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게 보습이 제대로 안 되면은 피부가 좀 칙칙해져요. 그래서 제가 계속 놀림받았잖아요. 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좀 약간 나아졌죠. 좀 뭔가 오늘 좀 약간 눈밑 이런 데가 좀 촉촉해 보이네. 아, 그래요? 근데 이게 확실히 한 2, 3일 정도만 써도 조금 더 충전되는 느낌이 있고 화장을 하고 나서 아침에 나와서 이제 몇 시간 뒤에 보면은 칙칙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 느낌이 조금 덜하다. 요 정도? 느낄 수 있더라고요. 전 지금 2통째 쓰고 있는데. 요거. 요거 써요? 한 통 쓸 때보다 2통 쓸 때 훨씬. 더 좋아? 훨씬. 그래, 맞아. 뭔가 결이 바뀐다 그래야 되나? 저는 사실 아직 요거 쓴다 그랬는데 아직 미백 앰플 쓰고 있습니다. 하얀색 박스죠. 네. 리셀덤 다크스팟 밀크쉐이크 앰플이고요. 요게 미백 앰플이어서 피부톤 개선, 기미잡티 완화 효과적인 제품. 이거 진짜 이것도 거뭇거뭇한 기대돼요. 것들. 진짜 저는 재생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요건 어떨까. 지금 네. 재생 쓰고 빨리 이거 미백으로 갈아타야지. 그렇습니다. 라니가 들고 있는 게 주름 개선 주름 앰플이고요. 팔자, 이마 주름 이런 주름 완화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내 피부에 맞는 나한테 필요한 제품으로 골라서 사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극 없는 깨끗한 피부 관리 리셀덤 앰플 3종 세트입니다. 네, 최고의 영양 강식 런던 방앗간입니다. 이름 되게 잘 지었어. 예쁘지? 약간 패키징 정민효 예쁘고. 씨가 지금 네. 패키징 보고 우와 막 이랬어요. 깜짝 놀랐어요. 약간 이래서 니들 같아, 포장이라 오늘. 그래가지고. 네, 이름은 뭐 방앗간이라고 해서 떡을 파는 곳인가 했는데 아닌가 봐요? 네네네. 떠올려도 떡 좋아하니까. 하필이면 떡. 네. 쫄깃쫄깃하잖아요. 네네. 요 검은 콩을 사실 검은 콩이 몸에 되게 좋잖아요. 특히 머리에 좋고. 모발에 좋잖아요. 네네. 근데 검은 콩을 먹기 좋게 이제 좀 만들어서 파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오리지널이라고 해서 그냥 볶은 검은 콩 맛. 네. 진짜 순수 완전 그냥 뭐랄까요? 그냥 콩 맛이고요.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시그니처. 요거는 어떤 맛이냐면은 네. 약간 매콤 짭짤인데 콩인데 네, 매콤 짭짤인데 트러플 향도 나요. 네. 아.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나온 거. 새로 나온 맛이 바로 요거죠. 얼터너티브. 요거는 약간 시나몬 파우더가 들어있는데 향은 계피향이 나요. 네. 근데 그래서 계피향 싫어하시는 분 있잖아요. 네. 저도 계피를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거부감이 먹으면 없어. 단맛 살짝. 맞아요. 먹으면 향이 잘 안 나요. 약간 크리스마스랑 잘 어울리지 않아요? 오, 맞다, 맞다. 겨울에 되게 잘 시나몬. 어울리는 맛이 맞죠. 네. 그래. 그 겨울에 모임할 때 요거 이렇게 한 줌 요렇게 놔도 괜찮아. 와인 안주로. 와인 안주로. 좋아. 좋다. 아이들 간식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과자 먹이는 것보다는. 훨씬 좋죠. 네, 이런 콩 주면은 아이들 건강에도 좋잖아요. 네, 네. 맞아요. 네, 건강한 영양 간식으로 살찌지 마시고요. 건강하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런던 방앗간입니다. 자, 여생 미신 특집입니다. 의외로 연애 관련해서 자기만의 미신이나 징크스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 20대와 30대 미혼 남성의 32% 정도, 미혼 여성의 60% 정도가 징크스가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여자가 2배가 많네요. 이런 걸 원래 미신이나 이런 거를 여자들이 조금 더 많이 그런가? 믿죠. 점 같은 것도 여자들이 많이 네, 보죠. 약간 팔랑귀. 그래서 이런 얘기 해볼 텐데 혹시 뭐 내가 믿는 연애 징크스나 미신 같은 게 있으신가요? 징크스? 진짜 이런 저는 건 징크스인지 미신인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이게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두려운데 누구를 어떤 남자 이성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엮일 사람은 그냥 처음 봤을 때 알아요. 아. 그래서 희한하게
저 사람이랑은 엮일 일이 전혀 없을 것 같은데 희한하네 이렇게 하고 나면 막 6년 후에도 엮이고 이래요. 지났다가도 어떻게든 엮이더라고요. 그럼 감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있어요? 처음 딱 봤을 때 뭔가 그 약간 긴장감이 올라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내가 되게 마음에 들거나 내 그건 이상형이거나 아닌데. 이게 아니에요. 그냥 딱 뭔가 촉이 와요. 이 사람이랑은 엮이겠는데?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그쵸? 약간 그냥 이렇게 보이지 않고 조금 더 특별하게 그쵸? 보이는. 근데 그게 결코 막 100% 내 스타일은 좋은 건 아니죠. 그게 내 스타일인 거 아니야? 아니야. 되게 그런 달라. 어떤 달라. 느낌인지 알아요? 알겠는 게 제가 전민기 씨랑 결혼할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진짜 외모적으로는 제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서로 뭐 그렇게 막 두근두근하면서 썸을 타다가 만난 경우가 아닌데 그런 느낌을 가졌었거든요. 남편한테 뭔가 약간 엮이겠다라는 맞아. 진짜 저 느낌 있어. 쎄한 기분. 그래 좋은 기분은 아니야. 나 사실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정확해요. 쎄.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 이게 있다니까요. 있어요. 네. 저도 솔직히 그 첫 남편 만났을 때 저 느낌이었나요? 처음 딱 보는데 쎄한 느낌? 진짜 그러니까 그래. 저 사람을 딱 처음 봤는데 너무 쎄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무 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정도로. 근데 왜 그걸 피해가지 못할까, 그죠? 운명인 거지 않아요. 그렇게. 괜찮습니다. 그랬었다. 부배는 이런 게 전혀 없나 봐요. 저는 막 이런 건 있어요. 남자 볼 때 저는 키 큰 남자는 싱겁다. 어디가 싱거워요? 재미가 없다. 왜요? 상상하시는 그것? 아니고, 진짜요? 아니고, 그냥 약간 잔재주가 없는 느낌이 있어요. 뭔가 몸을 움직여도 그래서 그래서 저는 키 큰 남자에 대한 그런 약간 근데 키 큰 편견이 남자랑 있었어요. 살잖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근데 키 큰 남자들이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춤을 잘 추는 뭐 우리가 힘들어. 이제 연예인들 보면은 키 작은 분들 맞아. 중에 좀 춤 잘 추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키가 큰 남자들이 좀 뭔가 행동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삐그덕삐그덕. 그런 느낌인 건가? 그런 거 있어. 부자연스러운. 잔재주가 키 작은 사람들 중에 나도 만났던 남자들을 보면은 끼쟁이들이 많은 거. 그쵸. 저는 편견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좋더라고요, 저는. 근데 키 큰 남자랑 결혼했고. 그래서 재미가 없나. 다들 내겠어요? 키 작은 남자랑 결혼해도 어차피 재미는 없어요. 결혼하면 그냥 다 똑같아. 내 남편 되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 저 지금 남편 너무 재밌어서 결혼한 거거든요. 진짜요? 둘이서 막 4시간, 5시간 뭐 연애할 때 당연히 이제 좋으면 그렇게 하지만 진짜 이 티키타카가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맨날 깔깔대면서 새벽 내내 전화하고 이랬었는데 그렇게 재밌고 좋았던 남편이 결혼하니까 세상 대화 나누기 싫어지더라고요. 와, 그렇게 잘 맞았었는데도 그래요? 네, 맞아요. 그래서 남편이 거실에 있으면 전 방에 들어가고. 지금? 네, 그런 아니 근데 웃긴 상황이에요. 건 지금도 전민기 씨는 되게 얘기하고 싶어 한대요, 집에 오면. 근데 민현 씨가 남자랑 좀 바뀐 네. 느낌이다, 이 집은. 좀 그래요. 정면 씨 약간 혼자만의 시간을 좀 원하는 타입이라서 전민기 씨가 이제 퇴근하고 들어와서 일 얘기하려고 붙잡으려고 하면 이제 각자의 공간으로 도망가는 거지. 얼마 전에 제가 방에 있는데 잠깐 5분만 얘기하면 안 돼요? 5분만 얘기하면 안 돼. 너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서. 이거 봐, 남편은 그대로잖아. 그러네. 어떡해. 다 부부가 되면 그런가 보다. 나는 내 남편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재미없는 게. 재미없는 거? 네, 약간 선비 스타일이셔가지고. 근데 라니 씨 남편분은 원래 연애 때부터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잖아요. 네, 제가 이제 고민 상담을 친구한테 할 정도로 너무 이 오빠 다 좋은데 재미가 없다. 전 남자친구와의 대화가 그립다. 이런 얘기 한 적 있거든요. 진짜요? 근데 역시 결혼하니까 진짜 재미가 없죠. 더 재미없죠. 더 재미없죠. 더 재미없죠. 네. 이거 얘기해줘야 된다? 뭐야? 왜냐면은, 봐봐. 그거 결혼 전에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제 재밌는 남자랑 살고 싶어요. 저는 그거 반대예요. 왜냐면은 제가 진짜 재밌는 남자랑 살았는데 이게 그냥 없다? 남편이 되면은 딱히 잘 모르겠어요. 맞아. 네. 저희 남편도 되게 수다 되게 심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대화가 잘 된다고 생각해서 좋았는데 네. 이제 시간이 지나고 요즘에 똑같으니까 다른 엄마들이 이렇게 주접 떨고 있으면 그냥 넌 주접이구나 이래요. 나이가 먹었는데도 왜 저럴까. 똑같은데 모습은.
저희 남편도 그래요. 동네 엄마들이 오면은 자기가 막 더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안 들어가고 앉아가지고 막 얘기하거든요. 특히 남자는 나이 들수록 이제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고 이런다고 하니까 좀 그런 거 걱정돼요. 네. 큰일 났다. 아니 나는 그래도 결혼해서 재밌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러네요. 그냥 건택인 것 같아. 그래서 똑같은 거를 하다 보면 8년 내내 건택인 거죠? 8년 내내? 근데 제가 보니까 그런 대화 잘 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취미 생활이 비슷한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맞아. 예를 들면 같이 뭐 언니는 골프 치는 거 좋아하니까 같이 골프를 즐기다 보면은 좋아하는 게 비슷하면 약간 권태기가 오더라도 그거 하는 재미에 또 부부가 같이 시간을 보내기도 하더라고요. 맞아. 그래. 취미 하는 거 같이 하는 거 혹시 있어요? 없죠. 없어. 저희는 그래도 점심에 맛집 약간 그런 거 찾아다니는 거. 오늘도 1시에 만나가지고 밥 빨리 먹고 2시에 같이 찾고 이러거든요. 데이트를 자주 하시는구나. 좀 그렇게 노력을 해요, 저희 남편. 그래, 이런 노력이 필요해. 여기는요? 저희는 근데 너무 둘 다 너무 바쁘죠 요새. 너무 바쁘고 그죠? 남편이랑 저랑 좀 좋아하는 게 많이 달라요. 그래서 코드 그렇게 맞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연애 관련도 있고 결혼 관련이 있는데 야 근데 이거는 너무 올드하지 않아요? 진짜. 애인한테 닭날개 먹이면 바람 피고. 그러면은 치킨 먹을 때 날개 맨날 남겨야 돼. 그렇지. 날개 맛있는데. 근데 가끔 보면 근데 한 번씩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 주로 이제 우리 엄마들 세대. 네. 위에. 근데 그쵸. 지금은 이런 거 없을 것 같은데? 그치. 그런 놈은 다리 먹고도 바람 펴. 그치, 뭘 먹고도 피지. 네. 그러니까 20대들은 이거 아예 모를 것 같은데? 이런 얘기? 닭날개 먹이면 바람 핀다? 그런가? 알긴 알려나? 어디선가 듣지 않았을까요? 네. 자, 그리고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근데 이거 이거는 맞는 이루어지기 것 쉽지 같아요. 않지. 이거는 사실 징크스라기보다는 퍼센테이지로 수니까. 확률로? 그죠. 확률이 확률 높지. 게임으로. 그렇지. 첫사랑에 있어서 미숙하니까 그쵸. 둘 다 남녀가. 네네네. 그리고 처음 연애해가지고 결혼까지 가는 거는 사실 거의 기적과 같은 일 아닌가요? 왜냐면 시간이 너무 길어. 그쵸? 주변에 있어요? 첫사랑이랑 뭐 결혼하거나 그런 사람들? 저희 케이스? 엄마. 우리 엄마도네. 근데 엄마들 세대 땐 다 이랬잖아요. 그래. 처음 만나는 남자랑 맞아요. 결혼하고. 결혼을 일찍 하니까 가능하지. 그리고 더 옛날에는 뭐 얼굴도 모르고 결혼하고 이랬대잖아요. 그치. 신발을 선물하면 애인이 도망간다. 요런 얘기는 그래도 저희 때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첫 선물로 신발을 사줬거든요. 저희 남편이랑. 네. 괜찮은데? 왜? 근데 아예 뭐 농담이기는 한데 이제 주로 저희 남편이랑 저랑 기념일 때 선물을 주고받을 때 남편이 그 최대치로 쓸 수 있는 금액이 딱 신발 사줄 정도의 금액이었나 봐요. 그래서 항상 뭐 이렇게 기념일이 있으면 그 마지노선이 뭐 예를 들면 뭐 50만 원이면은 그걸로 살 수 있는 게 이제 신발밖에 없어. 가장 적절한 가방은 안 되니까. 가방은 절대 사줄 수 없으니까. 주로 이제 저도 신발을 왜냐면 내가 만약에 남편이 50만 원 정도 사줬으면 나도 한 그 정도 비슷하게 사주니까 나도 그럼 50만 원 선에서 사줄 수 있는 게 지갑 아니면 뭐 신발밖에 없잖아요. 그치. 그러다 보니까 저도 신발을 그렇게 많이 사줬어요. 서로. 네. 혹시 그때부터 조심스럽게 보내던 사인 아니었을까요? 서로에게 계속 가라고. 자, 그리고 오래 사귄 애인과 헤어지면 그 후에 만난 사람과 금방 결혼한다. 이거 맞는 거 같아요. 우리 징크스 믿네? 아니, 확률적으로 내 주변을 봐도 되게 많이 이런 거 같아. 저요. 저희 남편. 그러네. 6년 연애하고 그 다음에 나를 만나서 저랑 바로 결혼했어요. 결혼했잖아. 그치? 그런 경우 많은 것 같아. 그쵸. 근데 그럼 신경 안 쓰여요? 예를 들면 6년 만난 그 여자친구에 대한 뭔가 그런 질투심? 질투는 안 느껴요. 심지어 선배예요. 아는 사람이에요? 네. 같이 학교를 다니진 않았고. 나쁜 년인가? 아니 그런 게 어딨어. 쿨한 년. 인연이니까 모르는 사람이니까. 신경 안 쓰이니까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사귀던 남자친구가 저랑 오래 사귀고 헤어지고 바로 결혼했어요. 그랬던 남자 애들이 많네. 다 손만 아니면 되겠다. 근데 그러면 큰 깨달음을 주나 보다 언니가. 이게 보통은 이제 뭐 예를 들면 둘 중에 한 명은 결혼을 원하는데 한 명은 원하지 않을 때
헤어지고 결혼을 원했던 사람이 금방 결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항상 문서 언니는 언니가 결혼을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 상대방도 결혼을 그렇게 딱히 원한다고는 생각지 않았는데 딴 여자를 만나보니 이 여자랑 결혼을 해야겠다. 이 여자 정도면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누굴 만나도 나보다는 선녀야. 편안하다. 마음이 편안하다. 그랬나? 언뜻 떠올려도 한 3명 정도가 저랑 헤어지고 결혼한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아니면 내가 그런 소문선을 만나라. 아니면 그럴 나이여서 그럴 수 있지. 결혼할 나이. 왜냐면 뭐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라고 하면은 얼추. 많아. 자, 덕수궁 돌담길을 걸으면 헤어진다. 와, 진짜 옛날 얘기다. 진짜. 그리고 이거는 저거잖아요. 거기 가정법원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오니까.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시나 취업같이 뒷바라지하면 합격 후에 차인다. 이것도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좀 이런 경우가 많이 그쵸. 봤어요. 군대 기다리고 나면 네. 나와서 차인다. 맞아. 그런 경우 많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뒷바라지하거나 기다려준 사람 버리면 안 되는데. 맞아.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나쁜 마음이어서가 아니라 상황이 갑자기 확 바뀌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도 좀 눈에 들어오고 뭔가 차이가 나니까 예를 들어 이제 취업을 해서 네. 그런 막 대기업들 연수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계속 공부하고 있어. 그러면 이게 둘이 막 같이 으쌰으쌰 해서 나도 이제 너 취업 도와줄게 하고 들어가는데 걔는 또 완전 신세계인 거야. 그리고 회사 생활 맨날 이제 회식이고 맞아. 동기들끼리 모임도 많고 맞아.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안에서 정분 나고. 그런 경험이 있나 봐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죠. 근데 또 이제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계속 이게 초조하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내 애인이 사회생활하고 바빠지면서 나한테 뭔가 좀 마음이 떠나지 않을까라고 불안해지면은 이게 더 못난 행동들로 좀 나오면 그럴 마음이 아니었는데 예를 들면 먼저 뭐 취업에 성공했다든지 먼저 그 사회생활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얘가 자꾸 못난 모습을 보이면 또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좀 멀어지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 의심하고 쪼고 막 이러니까. 저도 아나운서 준비할 때 그 전부터 계속 연애했고 그러니까 연애 오래 했죠. 대학생 때부터 연애하고 그리고 제 기억에 이 친구가 먼저 취업했어요. 남자친구가. 그 이제 공무원이 됐고 그리고 저는 그 이후로도 아나운서 준비를 더 한 1년인가 2년을 더 했고 그동안은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많이 지원까지는 아닌데 아무튼 그래도 많이 이제 했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아나운서가 딱 됐는데 엄청 마음이 불안하겠다. 불안했겠지? 근데 나는 딱 아나운서가 되고 나니까 진짜 이게 지금 라니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생각해보세요. 저는 그 전까지 대학생이었고 대학생 이후에 졸업하고 그냥 백수로 공부하는 사람이잖아요. 남자친구는 역시 대학생이었다가 첫 사회생활을 하게 되고 근데 아나운서가 딱 되고 나니까 하루아침에 필드가 확 바뀌었죠. 알죠? 그리고 난 나이가 이제 24, 5밖에 안 되는데 갑자기 만나는 사람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려 소개팅도 막 되게 많이 해주고. 진짜 많이 들어. 그리고 뭐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끽하면은 뭐 다 대학생 친구들 아직 뭐 취업 준비하는 애들 다 비슷비슷한데 갑자기 회사에 뭐 이제 뭐 잘 나가는 뭐 방송인부터 생각해서 기자 선배들 막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다니다 보니까 맞아. 너무 이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지. 정신 못 차려. 그래서 그렇게 헤어졌던 친구가 기억이 나네요. 후회되시나요? 아니 제가 후회된다기보다는 미안하지 조금. 지금 생각하면. 지금 생각하면. 좀 많이 그 친구는 생각하면 좀 짜네요. 잘 살고 있을 거예요. 되게 잘 살아요. 언니를 짠해하고 있을 수도 있어. 되게 빨리 결혼했어. 그러니까 아직 그때 몇 살이야? 걔 26 했나 봐. 6, 7 했나 봐. 그러면 그거 맞다. 언니랑 헤어지면 다음 사람. 그래서 애도 빨리 낳고 애도 둘이나 있고 되게 지금은 애들도 많이 컸겠다. 와. 아무튼 그렇다. 이스타TV의 파트너 모바일 상품권 발송업체 샌드비입니다. 네. 간편한 한 페이지, 원 페이지 주문입니다. 들어가 보시면은 진짜 인터페이스가 편리하게 돼 있거든요. 그쵸. 한 페이지에서 주문과 메시지 입력, 발송까지 한 번에 완료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기업에서 대량 발송할 때 여러 가지 뭐 증빙 서류, 처리 이런 거 복잡하다고 하시는데 요거 담당자랑 1:1 매칭해서 증빙 처리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이제 대량 발송하시는 분들 또 이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뭐 개인이 사용해도 좋고 특히 단체에서 활용하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기획전 같은 것도 계속 수시로 열리고 있잖아요. 이벤트.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주유권 할 때. 상품권 이런 거. 저렴하게. 너무 좋거든요. 왜냐면 싸게 파니까 조금. 할인이 되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들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색창에 샌드비, 어입니다. 아이 아니고. 샌드비 검색하시면 되고요. 최고의 모바일 상품권 발송업체 샌드비였습니다. 네, 식장 탈출과 한 회도 빠짐없이 함께 해주신 술겜입니다. 계속해서 함께 해주신 우리 술겜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연말이라 술 드실 일이 더 많아지잖아요. 술겜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저 얼마 전에 진짜 제 아는 이제 친한 친구가 지금 이제 출장 때문에 독일에 가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카톡이 온 거예요. 뭐라고요? 독일 사람들도 술겜 좋아한다고. 가져간 거야? 거기다 줬더니? 아니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맥주를 약간 많이 먹긴 한대요. 진짜로. 일상적으로. 그치. 근데 그분들도 먹어보더니 너무 좋다고. 막 달라 그랬대요. 전 세계인이 느끼는 효능. 이제 수출해야겠다.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러시아 이런 데 가면 뭐 끝장나는 거 러시아 난리 나죠. 마시는데. 그쪽은 또 보드카로 조지니까. 필요해. 술겜이 필요해. 네, 어쨌든 게르만 민족도 인정한. 숙취 해소제거든요, 여러분. 숙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있는 숙취가 0이 되진 않지만 훨씬 낫다. 그러니까 그 괴로움을 절반 이상 덜어주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숙취가 내가 좀 있다 하시는 분들 좀 깔끔한 아침을 위해서 술겜 챙기시고요. 검색창에 영한네이처로 검색하셔가지고 영한네이처 사이트에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픈마켓에서 웃돈 얹어가지고 파는 사례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좋으니까 또 자꾸 그렇게 웃돈 얹어서 파는 분들 계시는데 꼭 영한네이처에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 술겜이 목 넘김도 되게 좋잖아요. 저는 아무리 좋은 제품도 이렇게 좀 입에서 잘 안 넘어가고 이러면은 막 술 때문에도 힘든데 이런 제품 때문에도 더 막 오바이트 쏠릴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아주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그렇습니다. 검색창에 영한네이처 검색해주세요. 엔제터니 마누카꿀. 언제 먹어도 있어요. 아니 제가 마누카꿀이 선물 받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회사 거를 이거 너무 맛있었어가지고 집에서 먹었거든요. 근데 이 맛이 아니야. 좀 달라요?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너무 단맛이 확 도는데 요거는 딱 적절한 맛이어서 어디에 타거나 바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먹기도 좀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박스 들고 있는데 이렇게 9개를 사시면은 이렇게 박스로 해서 이렇게 딱 예쁘다. 선물하기 너무 좋다. 너무 딱 고급지게 진짜 귀한 선물 받은 느낌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당 떨어질 때 이렇게 꿀 하나 딱 먹으면은 확 올라오잖아요. 그럼요. 네. 식장 탈출 전용 링크를 통해서 지금 할인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요. 이 식장 탈출 전용 링크에서 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엔제터니 마누카꿀입니다. 자, 연애 관련은 뭐 이런 징크스 속설 같은 거 있었고 결혼 관련해서도 한번 볼까요? 네. 부케 받은 뒤 6개월 안에 결혼 못하면 1년 동안 결혼 못한다. 이런 거 아직도 진짜 아닌 것 같아, 근데. 근데 이런 거 있어서 요즘에도 왜 이제 결혼이 얼마 안 남은 친구한테 보통 던져. 맞아요. 확실한 친구한테. 맞아요. 보통 그렇죠. 부케 많이 받았어요? 부케 한 번. 저도 결혼 전에 한 번 받았나 봐. 전 한 번도 없어요. 좀 빨리 한 편이어가지고. 몇 살에 하셨어요? 30? 그렇구나. 너무 빠른 것도 아닌가? 빠른 것도 아닌데. 그래. 친구들 사이에서 막 24, 6 요때 결혼한 애 빼고는 제가 제일 빠른 편이었어가지고 줄에는 많았다 오히려. 그때 갑자기 막 30, 31 됐을 때 날 잡고 갑자기 결혼 막 하는 붐이잖아요. 그때. 그래서 누구를 줘야 되나 그건 되게 고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 부케를. 저는 부케는 진짜 많이 받아봤거든요. 왜냐하면은 친구들이 빨리 간 애들은 5부터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친구들 결혼할 때 부케를 진짜 거의 다 제가 거의 부케 전문 친구처럼. 진짜요? 그리고 이제 저는 25 정도의 아나운서가 됐으니까 뭔가 다들 다 저한테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랬구나. 부케를. 그치. 그래가지고 다 받아.
근데 이거 받으면 친구들의 마음은 재벌집에 시집가길 원했을 거야. 계속 이렇게 잘 가라고. 어차피 언니는 3년 안에는 결혼 안 할 거니까 이러고 그냥 그리고 연장되잖아. 또 받으면. 아 그래요? 그런 것도 있어? 그래서 언니 지금 한 55세로 미뤄져 있어. 아니야 나 갔다 왔잖아. 야 요즘은 안 받으시네. 잊었니? 요즘은 안 받아요, 언니? 아, 요즘에 못 받죠. 아, 그래요? 난 받을 수 있는데 애들이 안 주더라고, 이제. 그래. 네. 받을 수 있는데. 이제 우리 나이 때는 결혼식 갈 일도 잘 없잖아. 없지, 이제. 맞아. 우리는. 다들 이제 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저거 있는 거 해본 적 없겠네요, 그럼. 부케를 다 많이 안 받아봐서. 그 부케를 받으면 그 부케를 팔 수 있어요. 말려가지고. 누구한테 팔아요? 아니야? 아니, 그날 이제 결혼식 당일날 피로연을 하잖아요. 그건 언니처럼 노는 사람들이 하죠. 아, 피로연 다 안 했어? 디플이 잘 안 하죠? 어머. 진짜 노는 거 좋아하는 애들만 네, 하죠. 술 좋아하고. 그쵸. 아, 그럼 피로연도 약간 옛날 문화인가? 아니야. 노는 거 좋아하는 애들은 파티처럼 하죠. 네. 많이 하죠. 그래서 피로연을 가면은 이제 거기서 신랑 친구들이 오잖아요, 또.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약간 남녀 만나잖아요. 거기서 이제 파는 거야. 누구, 남자인데? 그러니까 남자가 내가 만약에 부케를 드는 여자, 받은 여자예요? 그러면은 내가 마음에 들면은 사주는 거예요, 그 남자가. 이러려고 받았는데. 남자한테 그래서 누가 사줬나요, 소문서 씨? 그럼요. 많이 팔았죠. 그럼 데이트예요, 그 남자랑? 약간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서로 주고받는 거죠. 내가 안 팔 수도 있고, 싫다고 할 수도 있고. 재밌다. 그런 거 되게 재밌는데. 이 피로연도 이제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피로연을 안 했고 피로연 하는 친구가 주변에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피로연 되게 해보고 싶은데 맞아. 기회가 없었거든요. 근데 보면은 뭔가 숨길 게 많은 그 상대방 중에 이제 뭔가 숨길 게 많거나 이러면은 친구들끼리 서로 못 만나게 해서 피로연을 안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숨길 게 많은 경우는 어떤 경우죠? 예를 들면 뭔가 좀 결혼 전에 복잡한 연애 사정이 있었다든지 아니면은 상대방한테 뭔가를 숨기고 결혼을 한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서로 이제 교류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가 이제 들통나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또 못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진짜 피로연 안 해봤다. 재밌겠다. 진짜 피로연이 진짜 재밌는데. 다들 막 젊은 남녀가 얼마나 거기서 눈 맞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그날 또 다들 엄청 차려입잖아요. 진짜 재밌는데. 지금은 해도 의미가 없네, 그치? 자, 그리고 결혼 날짜를 잡고 남의 결혼식에 가면 안 된다. 이 엄마들이 막 결혼 날짜 잡고 나서 가지 말라고. 장례식장 이런 데 가지 말라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저도. 결혼식장은 처음 들어보네? 이런 얘기가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신경은 안 쓸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굳이. 결혼식 날 비가 오면 잘 산다. 이거는 뭐 이사 갈 때 비 오면 잘 산다. 위로야, 위로. 맞아. 왜냐면 저 결혼식 아침에 비 왔거든요. 이건 잘못된 속설이죠. 비가 계속 왔었어야 되는데 아침에만 와서 그런 거 오다 말아서. 오다 그쳐서? 그게 문제였나? 장마철에 해야겠다. 나 장마철에 했거든. 7월 2일 그때니까. 그래도 야외 예식은 아니었죠. 네네. 제 친구가 이제 야외 결혼식을 잡아놓고서 되게 조마조마해 하더라고요. 근데 마침 그날 비가 온 거예요. 어떡하니? 근데 비가 안 그치는 거예요. 저녁 예식이었는데. 그래서 결혼식에 이제 갔더니 엄청 울어가지고 하루 종일 이제 그 메이크업 받기 전에 많이 울고 이래가지고 눈이 되게 부어있더라고요. 날씨 때문에? 야외 결혼식을 못해서, 그쵸. 준비한 게 있는데. 그래가지고 급하게 안에 이제 홀 빌려가지고 급한 대로 어떻게 하긴 했는데 그런 게 이제 많이 속상해가지고요. 네. 그래. 예외가 너무 많아, 야외 결혼식. 결혼식 그거 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깜짝이도 쓸모없는 진짜. 아유. 부모가, 이런 게 있어요? 부모가 결혼한 달에는 결혼하면 안 된다? 이거 저희 시어머니가 저희한테 그랬어요. 진짜? 우리도. 왜? 이러면 어떻게 되는데? 징크스래. 그러면 헤어진다고. 아니면 누가 아프거나. 그래? 이런 게 있어. 언제 결혼하셨지, 우리 시부모님? 저는 이거 처음 들어봐요. 저도요. 저희는 근데 원래는 이제 부모가 결혼한 달에는 결혼하면 안 된다라는 이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서 결국 그냥 저희는 했거든요. 시부모님이 결혼하신 달에 저희가 3월에 결혼을 했는데 그냥 했어요. 네. 거봐 잘 살잖아요. 맞아. 흔들리는 눈빛. 결혼한 날도 피워야 되고 가족 생일이 있는 날은 또 피워야 되고 뭐 이렇게 하니까 할 날 없다. 별로 없어. 됐어. 뭐 9시 피해야 된다는 다 알고. 9시는
말하는 거야? 29. 뭐 나 29에 했잖아. 너 너무 소신 있게 결혼한 거 아니야? 가지가지했어. 안 될 이유가 정말 수백 가지. 29에. 상급인 띠랑 결혼하면 안 좋다. 아시죠? 충돌의 띠. 저희. 근데 제가 제가 그때 말했죠, 저? 그 4살 차 궁합도 안 본 띠였다고. 네, 상관없다. 결혼식을 달의 크기가 줄어드는 시기 하면 사랑이 식는다. 그건 뭐야? 달의 크기가 줄어드는 시기가 언제? 그거지. 30일 그건가? 보름달로 차오르는 시기가 있고, 보름달에서 줄어드는 시기가 있는데. 그럼 한 달에 반은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됐어. 언제 결혼해?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야. 식장 탈출하라는 거야. 혼수 예물 관련도 있는데, 이거는 뭐, 진주는 왜 예물로 하면 안 돼요? 진주가 눈물의 상징이잖아요. 나 진주 받았어. 진주 받았어. 어머니. 근데 진주가 되게 잘 어울리는 상이야. 빡치는 거야? 뭔가 단아하신 일이셔가지고. 나 그래서 이렇게 울 일이 많나? 진짜 그렇구나. 진주를 해주셨거든요. 되게. 그런 걸 진짜 아예 신경을 안 쓰시는. 아니, 근데 이거는 모르는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예물 세트로 진주 많이 하거든요. 그래. 저는 울어도 좋으니까 진주 세트 받고 싶은데. 뭐래요? 진짜 울 일이 많이 생겨요. 그렇구나.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근데 이걸 진짜 한쪽은 믿고 있는데 한쪽은 안 믿어서 이렇게 많이 하면은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서로 안 믿으면 상관없는데. 맞아. 한쪽이 믿으면. 그냥 해주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야? 진주 세트? 비싸니까. 왜 다이아 세트 이런 거보다 낫지. 다이아도 눈물 같잖아. 그렇게 따지면. 그치. 다이아야말로 눈물 같지 않아요? 그래도 다이아가 반짝거리는 눈물이고 진주는 떨어지는 그냥 떨어지고. 맞아. 다이아는 행복의 눈물이구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혼수로 에어컨과 선풍기를 사면 남자가 바람핀다. 안 살 수 없잖아. 그럼 남자가 사오라는 건가? 이건 다 여자들이 만든 얘기인 것 같다. 혼수 중 칼과 도마는 시댁에서 준비해줘야 한다. 제가 써먹었습니다. 이게 친정을 끊고 오라는 의미라고 맞아요. 들었는데. 맞죠? 네. 진짜로? 저도 그래서 시어머니가 이렇게 해주셨어요. 칼을 거의 10개를. 그런 의미인지 몰랐거든요. 나도 몰랐네. 네, 칼 세트랑, 저 요리도 근데 안 하거든요. 근데 칼 세트랑, 도마랑, 심지어 감자 깎는 칼까지, 그것도 이제 칼의 일종이니까, 감자 깎는 칼까지, 자기가 해주는 거라고 이제 어머니께서 주셨거든요. 근데 나중에 저도 알았어요. 이게 뭔가 자른다는 의미. 그렇구나. 끊고 와라 이런 의미로. 난 내가 해달라고 그랬는데. 진짜? 원래 해주신대요 이러고? 아니 누가 그 얘기를 하길래 내 돈 굳었네 이러면서 시아버지 독일 가시길래 하나는 내가 독일에서 사다 달라고. henkel. 쌍둥이 칼. 이런 의미가 있구나. 네. 가위 뭐 이런 거 싹 다 받았거든요. 맞아. 자르는 거. 그게 그런 의미구나. 여러 가지 아무튼 이렇게 징크스들이 있는데 혹시 뭐 내가 갖고 있는 뭐 꼭 지키는 징크스라던가 반드시 지키는 거 뭐 신조 이런 거 있나요? 믿는 거? 저는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그 연애 관련해서 어릴 때부터 내가 먼저 남자를 좋아하는 티를 내면 안 된다가 징크스처럼.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되게 좋아했던 친구가 있는데 초등학교 때는 보통 여자친구들이 더 적극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그런 거를 표현을 많이 했는데 그 친구랑 잘 안 됐거든요. 근데 제가 되게 좋아했던 친구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뭔가 이게 내가 좋아하는 마음을 남자한테 들키면 안 되는구나라는 게 저한테 이제 완전 막 각인이 된 거예요. 약간 있어.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 이후로 제가 먼저 남자한테 좋아한다고 말한다든지 그걸 티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누가 날 좋다고 하면은 만나고 뭐 이랬던 경우가 많은데 이게 나중 되니까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폭이 좁아지잖아요. 그리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도 못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징크스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전민기 씨도? 네, 전민기 씨도 결국은 이제 제가 먼저 좋아하기는 했지만 고백은 전민기 씨가 먼저 했거든요. 티내지 않으시고?
유도했나? 유도. 그 징크스에 맞춰서 흘려가지고. 그치, 살짝 그런 건 있겠지. 네네네. 네가 그렇게. 먼저 해라고 유도하는. 맞아. 근데 절대로 내가 먼저 얘기하거나 표현하진 않는다. 네, 그래서 대학교 때 진짜 좋아했던 막 멋진 학교 선배들도 많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때 살짝 내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이제 표현을 했으면 잘 됐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못해서 되게 아쉬워요. 적극적이지 못했구나. 네. 나도 좀 저랬던 것 같다. 그러니까 그랬다면서. 진짜요? 근데 대부분 남자들이 또 자기가 막 적극적으로 할 때 열정을 보이지 나한테 관심 있는 사람한테는 조금 시큰둥하지 않나? 아닌가? 근데 약간 이런 것 같아. 그러니까 네. 내가 막 죽자고 쫓아다니면은 좀 남자 입장에서도 좀 이럴 수 있는데. 부담되지.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약간 그냥 이렇게 뭐랄까 기다린다 뭐 이런 느낌보다는 뭔가 남자가 혹할 만한 계속 똑밥을 신호는. 던져주는 거지. 계속. 맞아. 이건 좀 다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제 친구들도 보면은 좋아하는 선배가 생겨 막 네. 눈에 딱 들어왔어. 그러면 먼저 뭐 음료수도 사주고 뭐 만날 일도 만들고 이렇게 되게 적극적인 친구들을 봤거든요. 근데 나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둘 사이에 뭔가가 있는 것 같으면 흘리는 건 잘할 수 있지만 둘 사이에 아직 뭐가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먼저 이만큼 가는 건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꼭 그런 친구들이 그 남자랑 사귀지 않았나요? 사귀더라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적극적인 사람 사귀더라고. 관심 없어 보였는데도. 요즘 좀 분위기가 달라져서 적극적인 여성분들이 많고 또 그렇다고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그러면 좀 더 기회가 많아진다. 맞아. 그러니까. 해야 돼. 아니 그게 그렇잖아요. 내가 물론 이제 서로 좋아하는 것도 되게 이제 통계적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만나기 어려운 일이지만 어쨌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딱 만나는데 그 사람을 그냥 놓쳐서 보낸다는 것은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 안 하죠. 왜냐면 기회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진짜 제 나이 정도에서 돌이켜 생각해보면은 진짜 아까운 기회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사실 한 번은 시도를 해보는 게 맞죠. 맞아. 후회돼요. 그래서. 언니는 그럼 젊을 때부터 좀 적극적으로 본인이 좋은 남자는 다. 네. 딱 봐도. 나도. 저돌적인 여성. 근데 진짜 여자친구만 없으면. 오빠 여자친구 있어요? 저 어때요? 진짜 그렇게 대놓고? 아니, 난 이렇게는 안 했어. 근데 되게 아니야, 나 이렇게 안 했어. 그렇게 해서 막 진짜 노력 없이 얻은 남친은 되게 흥미가 너무 금방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난 예를 들어서 뭐 옛날입니다. 지금 네. 되게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뭐 엽서 같은 거. 설마 거기다 입술 사진 엽서시네. 아니지? 아니 그 나 때까지 마지막으로 편지. 야, 립스틱 그거 아니지? 비웃냐? 설마? 립스틱 아니라고. 진짜 너무 오랜만이야. 우리 때 엽서 쓰고 편지 쓰고 그랬어. 막 사회찬미 이런 데 나와야 될 것 같은. 드러나 봅시다. 네네, 엽서에. 엽서 같은 거 쓰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별 내용은 아닌 것 같이 쓰지만, 그러니까 뭐 학교 선배다 그러면은 뭐 오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과대 뭐 이런 거야. 네. 문자 같은 거 없을 때예요. 문자 없지. 없어. 없었어. 아, 그러니까 엽서 쓰지. 대학교 때 삐삐만 있고 봐. 제가 대학교 2학년인가 옛날 사람이라니까. 거짓말. 없어. 엽서를 왜 써? 문자 있는데. 나 대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 그 PCS가 처음 나왔어요. 초등학교 때 일인데. 그래가지고 엽서에다가. 그래서 그렇게 쓰는 거야. 약간 고전 느낌. 근데 이제 아까 보배처럼 오빠 저 어때요? 마음에 들어?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일상적인 오빠 뭐 과대로서 뭐 너무 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 좋아요. 뭐 이런 거. 내가 뭐야? 부식이다. 잉크 찍어가지고. 잉크 찍어서. 이런 걸 한번 이제 투척해 보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 사람 반응을 보는 거지. 반응이 없다. 엽서로 오나요? 맞아. 맞아. 이거 전해주나요? 갑자기 저기 엽서로 와요? 피디님 죄송한데 되게 신선하다. 편집에는 저 뭐지? 그 클래식 영화 OST. 와. 그래서 우리 때 학교에 캐비넷은 썼죠. 학교에 다 캐비넷 있었죠. 있었죠. 사물함. 사물함. 거기에도 넣는 거예요? 그래. 거기 그런 쪽지 같은 건 들어있을 때 그치, 있긴 그래, 했어. 그래. 넌 전혀 모르겠지 왜? 공부 안 하셔가지고 모르는. 학교를 안 갔어. 할 게 없어서 그런 거. 저는 연극영화과라서 실기 위주로. 얘기하니까 너무 옛날 사람 같네. 진짜. 와, 네.
엽서로 필담을 나눴다. 그러고 하고 뭐 이제 밥 먹자고 하고 그냥 밥 먹자고 맛있는 거 먹자고 그런 거 이렇게. 멋있다. 그런 거 해야 돼. 그렇게 몇 번 던져보다 보면은 감이 오잖아요. 사이즈가 나오죠. 이 사람도 나한테 좀 호감이 있다. 이 정도 느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있다 싶으면은 이제 약간 그때부터는 밀당을 조금 하는 거죠. 너무 던지면 안 돼. 그때부터는 맞아. 살짝 들어오게도 해줘야 되고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이런 로맨틱한 만남이 난 잘 없었던 것 같아. 보통 소개팅. 그게 편하잖아. 나도 끼부리기가. 소개팅이 더 편해요? 잘 되려고 나간 거니까 끼부려 되잖아. 근데 불특정 다수한테는 끼부리기가 아니 소개팅은 뭔가 약간 다 이제 좀 의식을 하고 소개팅 하고 나가는 거니까 오히려 저는 더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 저도. 그죠? 안 친해지더라고요. 되게 어려워. 그리고 단점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맞아. 네, 저 사람이랑 같이 연애를 하면은 이럴 거야. 좀 그게 근데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항상. 맞아. 그 어색하니까. 근데 오히려 그때가 거기가 더 끼부리기 편하다고요? 끼부리는 장? 어떻게 끼를 부려요? 맞아요. 대박? 알려줘요. 그래, 우리도 좀 배우자. 그래. 아니야, 이렇게 야, 잠깐만, 너네 써먹을 때는 있니? 없지. 남편한테 써야죠. 어떻게 드러나보자. 그러니까 이런 좋다는 티를 그냥 일반 아는 사람한테는 내기가 힘든 거지. 근데 거기에다가는 뭐 멘트를 치는 것도 그렇고 바라보는 눈빛도 그렇고 조금 더 이제 나 너를 만나고 싶다라는 걸 담아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소개팅에도 또 마음에 드는 사람이 꽤 나왔었나 보다. 그런가 보다. 아니 꽤 많진 않았는데 남자친구를 사귀었던 거는 거의 소개팅으로? 거의 그랬어요. 그 중에서 골라야 된다고 생각했나? 와, 나는 소개팅으로 만나본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요. 네. 심지어 소개팅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한때. 왜냐하면은 그 소개팅을 많이 하게끔 이끌어준 선배가 있는데. 항상 있어, 그쵸? 그 선배의 말이 제가 소개팅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러지 말고 소개팅을 꾸준히 해라. 그래서 내가 소개팅에서는 마음에 드는 사람 못 만날 것 같다. 그랬더니 그 선배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엔 다 확률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네가 만약에 지금부터 소개팅을 40회 정도를 했는데 40회 중에 하나가 안 걸릴 리가 없다. 그러니까 내 말 믿고 꾸준히 해봐라. 그래서 진짜 주말마다 계속. 원래 토요일 하나, 일요일 하나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막 정말 박차를 가해서 토요일 2개, 일요일 2개. 그 에너지 소모 엄청난데. 그렇게도 했었는데 저는 소개팅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잘 안 만나죠. 그렇구나. 비슷한 걸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먼저 이제 좋아하는 티를 안 내고 고백을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결혼할 때 여자는 뭐 내가 좋아하는 남자보다 나를 더 좋아해주는 남자랑 결혼해야 한다. 엄마들이 뭐 많이 좀 하는 속설이 얘기. 있지 그쵸? 않나요? 그런 네. 있지. 어떤 것 같아요? 다들 어떠셨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의 이 마가 우리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얘기해주고 있네요. 많은 것을 아무도 말을 못해. 우리 제목이 뭡니까? 식장 탈출 아닙니까? 남자가 더 많이 좋아해주든 말든 상관없이 결혼은 그냥 그런 것. 맞아. 그 사랑이 참 다 변하죠. 근데 아무래도 남자가 더 많이 좋아해주면 여자가 좀 편하겠죠. 그런 생각은 해요. 좋아해주면? 약간 남자가 표현해주면. 표현해주면이 맞는 것 같아. 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좋은데. 내가 좋아야 돼.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내가 좀 덜 좋아하는 사람은 나를 아무리 사랑을 표현해도 그게 귀찮고 막 짜증나지. 그게 사랑으로 느껴지나? 그 사람이 막 150, 200을 줘도 그게 사랑으로 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을 되게 좋아하면 사실 뭐 연락 한 번만 주고 밥 한 번만 같이 먹어도 그래도 되게 그게 좋잖아. 심만 표현해도.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좋은데. 뭔가 이상한데? 왜? 아니, 뭔가 약간 앞뒤가 안 맞아요. 왜? 뭔가 이상하지? 지금 이상해요? 아니 지금 하나도 안 와닿지 왜? 네, 지금 최란 씨가 모든 것을 자초했다 이런 느낌을. 왜요? 최란의 결혼 생활은 최란이 자초했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드는 말이었어요. 그래요? 내가 좋아야 돼. 그러니까 상대가 나한테 얼마나 잘하느냐는 사실 잘 안 봤던 것 같아요. 맞아. 진짜요? 그것도 맞아요. 그럼 그 마음에 아직 변함이 없나요? 남편이요? 아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 전 다시 만나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좋아요. 근데 지금도 약간 그러지 않아요? 내가 남편을 좋아한다고요? 아니.
그렇게 놀랄 일인가요? 정색한다. 무슨 일이지요? 지금 약간 멘탈 나가신 것 같아. 내가 우리 내가 못할 만한 사람처럼. 뭐 이런 질문을 하냐. 그러니까 연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막 예를 들어서 남편분이 되게 표현 많이 하고 막 사랑을 너무 막 쏟아부어주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었지 않냐라는 말이었어요. 그것보다는 라니 씨가 더 남편 좀 약간 좋아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여자친구들을 보면은 그런 애들 있더라고요. 내가 많이 좋은 것보다 남자가 나를 되게 좋아해주고 표현하고 잘하면 거기에 마음이 동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약간 그래요. 나도. 근데 나는 남자가 나한테 어떻게 하느냐가 크게 중요치 않아. 내가 감정적으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좋아요. 그렇구나. 감정적으로는 당연히 좋죠. 근데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그 감정이 더 커지는 거죠. 그치. 근데 나는 보통 남자들이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내가 좋아서 뭔가 해줄 수 있는 사랑이 좋고 나를 좋다고 막 하는 사람한테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더 커지고 보통 잘 안 그런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약간 그런 성향인 것 같아요. 그렇구나. 내가 좋아야 돼. 그래서 뭔지 알 것 고생하나 같아요. 봐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런 거랑 상관없이 결혼은 그냥 결혼이다. 네. 네, 필로소피 퍼펙트 탈모 샴푸와 올인원 워시입니다. 요거 정민여 씨도 써보셨죠? 제가 여자 탈모인이거든요. 진짜요? 원형 탈모 아니면 여자 대머리. 어디? 정수리. 근데 진짜 많이 좋아졌어. 원형 탈모였던 적도 있고 워낙 이제 좀 M자라고 하나요? 그렇죠. 여기 점점 나이 넓어지는. 들수록 거의 여기가 패이더라고요. 그래서 탈모 때문에 엄청 고민인데 그래서 샴푸를 제가 정말 까다롭게 씁니다. 너무 중요해요. 이 힐로소피는 좋은 게 탈모 샴푸 좋은 거 시중에 많이 있지만 사실 이게 탈모인들은 린스를 하게 되면 머리가 쫙 가라앉아서 린스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부시시해 보이는데 맞아. 요 샴푸는 쓰고 나서 린스를 안 해도 뭔가 이렇게 쫙 가라앉은 부드럽죠. 느낌이 아니라 그냥 좀 단정하게 정돈된 듯한 느낌 받을 수 있어요. 맞아요. 이 원료 모두 이제 비건 성분으로 만들어져서 순한 식물성 원료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걱정 없이 함께 쓰셔도 되니까요.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힐로소피 퍼펙트 탈모 샴푸 올인원 워시입니다. 100% 산양산삼 추출액 산삼순백입니다. 네, 이거 저희 오정TV에서도 광고하고 있거든요. 정말요? 저희가 이제 쇼핑몰이 있는데 가장 베스트셀러 상품으로 팔리는 게 바로 이 산양산삼순백이에요. 그리고 재구매율이 진짜 높은 제품이고 부모님들 선물해드리면 정말 좋아하시는 제품.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 산삼이 제일 그 몸의 약한 부분을 찾아간다는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왜요? 어디가 제일 약하시죠? 저는 좀 손발이 찬편이긴 하거든요. 혈액순환 몸 약간 찬편이에요. 근데 먹으면 좀 따뜻해. 맞아. 이런 게 아랫배도 따뜻해진다. 돌려줘. 그렇습니다. 산삼 순백으로 만나보시고요. 검색창에 산삼 순백 검색하시거나 1666에 108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요즘에 정말 요즘에 특히 애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거는 뭔가 달큰하면서도 피로할 때 딱 먹으면은 즉각적으로 반응이 올라오거든요. 진짜 너무 좋은 게 6년근 홍삼에다가 아르기닌까지 포함해서 요 한 포에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먹기가 너무 좋다. 한 입에 쏙 들어가는 용량이거든요. 갖고 다니기도 편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운동 전후, 그러니까 예전에 홍삼 포로 돼 있는 것도 물론 갖고 다니면서 먹는데 사실 그거 이제 조금 양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흘러. 맞아, 이렇게 안 그래요? 나만 그래? 찢다가도 흘릴 때 있어요. 근데 조금만 각도 잘못하면 킬라처럼. 아니 근데 오리지널 홍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그거를 즐기시지만 이제 운동 같은 거 하고 약간 더 활력을 원한다. 아르기닌도 함께 섭취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너무 좋죠. 특히 아르기닌 같은 경우에 약간 그 특유의 맛 때문에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건 전혀 불편함 없이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렇습니다. 피로 회복과 체력 충전에 효과적인 제품이고요. 남녀노소, 학생, 직장인, 운동하시는 분들 모두 적격이니까요. 깔끔하게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 소백지향 홍삼 앤 아르기닌입니다.
자, 그럼 여생 이렇게 마무리 한번 해보고 이제 판관 정민여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뭐 해결이 될까 모르겠네요. 근데 약간 정민여 씨가 와서 좀 맞춤 사연으로 고르고 골라온 것 같아요 오늘. 네. 섹스리스 커플 얘기라고 하는데 요거 사연을 자 이게 남자분 사연이긴 하죠. 이거 라니 씨가 읽어줄까요? 네. 안녕하세요. 남자니까. 인스타 따라하는 건가요? 남자니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잘할게요. 직업이 영업사원인지라 하루 종일 차 안에서 랩추 종윤 모든 컨텐츠를 소비하고 수해복구까지 정말 잘 듣고 있습니다. 항상 제 일상을 지루하지 않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식장 탈출 에피소드를 듣다가 잠자리를 피하는 여자친구분으로 인해 이별을 고민한다는 사연을 듣고 최근에 제 이야기가 하고 싶어서 태어나 처음으로 이렇게 사연을 적어보게 됐습니다. 저의 나이는 이제 31살입니다. 그리고 최근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이제 남이 된 3살 연하의 그분과는 4년 정도 연애를 했었습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 전 백수인 저를 만나 대리가 된 최근까지 그녀는 저의 전부였습니다. 올해는 같은 취미생활을 만들기 위해 함께 운동을 다니기도 하며 서로가 함께 있는 모든 순간을 채웠고 서로가 떨어져 있는 모든 순간을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마음속에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처음에 말씀드렸던 잠자리였습니다. 연애를 시작하고 첫 여행을 가기까지 약 1년. 키스 한 번 제대로 못 해봤지만 와우. 같이 있는 게 좋았기에 괜찮았습니다. 잠깐 3살 연하니까 지금 이 여자분은 28이고 4년 연애했으니까 4년 전으로 하면은 여자분 24살 때. 근데 1년 동안 키스 한 번 제대로 못 해본 건 쉽지 않네요. 그렇죠? 그리고 떠난 첫 여행.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떠났고 저는 당연히 첫 관계를 생각했습니다. 밤이 되자 자연스럽게 저는 시도를 했고 그녀 역시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받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의 시도 이후 아프다는 이야기와 함께 첫 여행의 첫 잠자리는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녀가 이런 걸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확신이 저에게는 무척 다행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여행, 호캉스 등 같이 하루를 보내는 날이면 항상 비슷하게 도중에 끝나는 일이 다반사였고 저 역시 시간이 흐를수록 시도도 안 하게 되고 잠만 자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4년, 저는 그녀와의 잠자리는커녕 키스가 언제인지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떠난 4주년 여행, 늘 그렇듯 함께 행복한 낮과 저 혼자만 꽁한 밤이 지나갔습니다. 이거 너무 이입된다. 꽁한 밤. 표현이 너무 진짜 꽁하거든요. 진짜 적절하죠. 그녀와의 미래를 그리던 저였지만 이렇게 지내는 것은 연인이 아닌 친한 남사친 아닌가라는 생각이 머리에 차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수많은 고민 끝에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그녀는 저에게 바뀌기 힘들 것 같다라는 답을 주었습니다. 저는 말을 꺼낸 순간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녀의 답변을 마지막으로 길다면 긴 연애를 끝내고 연인이었던 우리는 제가 일어섬과 동시에 남이 되었습니다. 약 1개월이 지난 지금 이제라도 서로의 길을 가기로 한 것이 잘했다는 생각이 크지만 한편으로는 무척 아쉽다는 생각도 듭니다. 함께 있을 때는 항상 웃음이 끊이질 않았고 취미와 관심사 모든 것이 맞았었기에 그리움은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밤이 된다면 저 혼자 끙끙 앓아야 한다는 생각과 결혼까지 바라본다면 놓는 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연인과의 이별이 아닌 학창시절 오랜 동네 친구가 이사를 떠난 기분이 드는 건 우리가 연인이 아니었던 것이겠죠. 또다시 사랑을 시작하기에는 이와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점점 먹어가며 다시 또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까지 듭니다. 저 잘한 거 맞겠죠. 답정 너지만 인생 선배님들의 이야기가 잠시나마 위로가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아 주저리 적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가요? 이제 남자분이 사연을 주셨는데 저는 이제 반대로 제 친한 친구가 대학교 때 이렇게 되게 오래 만난 예쁘게 연애를 하던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는 여자친구죠. 근데 그 학교 선배랑 사귀었었는데 이 오빠가 다른 건 정말 다 좋았었는데 그 잠자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분이 그래서 애초에 그 시도조차도 잘 안 했었고 걔가 한 4, 5년 정도 사귀었나 그랬는데 애초에 시도조차 잘 안 했었고 이제 제 친구가 그래서 좀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같이 좀 해보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예 그 발기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체적인 둘이 문제. 같이 손을 잡고 병원까지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그 병원에서는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그럼 거기도 정신적인 네. 문제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좀 서로 안 좋고 이래저래 뭐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 그 친구도 헤어졌거든요. 근데 걔 지금 다른 남자 만나서 잘 살고 있거든요. 결혼해서. 이것도 정말 중요한 문제 같아요, 저는. 지금 당장은 굉장히 마음 아프고 나의 인생의 큰 부분이었던 게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겠지만 시간이 정말 이거는 해결해 줄 수밖에 없는 맞아. 부분인 것 같다. 그리고 또 다른 인연이 분명히 찾아올 테니까 너무 좀 슬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맞아요. 아직 뭐 31살이니까 네. 저는 결혼까지도 좀 시간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결혼해서 살면 부부관계 진짜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연애할 때도 중요합니다. 연애할 때 너무 당연하고요. 결혼해서 부부관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대략 얼마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퍼센테이지로 대략 뭐 이런 걸 수치화하는 것도 웃기지만 그래도 저는 한 7, 80% 정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저게 맞는 말이기도 한 게 네. 부부관계는 부부끼리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취미생활은 얘랑 안 맞으면 다른 친구랑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어. 근데 사실 그거는 부부끼리만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안 맞으면 이제 재미가 없죠. 사는 게. 여기도 한 7, 80 된다. 7, 80? 근데 그러면 저는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삶에 7, 80을 덜어내고 살고 계시는 상황이죠, 지금. 중요한 것 같아. 근데 아이를 키울 때는 그 중요도가 좀 줄어드는 것 같기는 한데요. 네. 그래도 한 3, 40? 3, 40? 그러면 사실은 좀 비중을 많이 안 두네. 보배는요? 저도 출산 전이랑 출산 후로 나누는 것 같아요. 전 결혼할 때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성관계? 합? 중요하잖아. 중요해. 진짜 중요한 문제야. 뭐 남편이 뭐 돈을 잘 벌고 여자 돈 잘 벌고 얼굴 예쁘고 전혀 상관없고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그 막 안 맞았던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막 너무 아니다 막 싶었던 사람 있나? 아니 이게 막 너무 안 맞는다 이런 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나고 나서 이렇게 쭉 통계 내볼 수 있잖아요. 그럼 조금 더 얘가 좋다. 그러니까 만날 땐 다 좋았지. 만날 땐 다 좋고 알잖아. 그런 거는 좀 맞춰가잖아. 맞춰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맞춰지는데 다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면은 확실히 좋았던 사람이 있어. 잘 맞는 사람이 있고 조금 덜 맞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맞아. 그런 거 있는데 아니 왜 이 얘기를 부부관계 중요도를 얘기했냐면은 이 31살 남자분은 어쨌든 뭐 언젠가는 결혼을 하실 거고 그리고 결혼 생활을 하실 텐데 이 지금 연애에서도 그렇듯이 이게 어쨌든 이 성관계가 관계가 되게 굉장히 중요한 분이에요. 특히 갈등이 왔을 때 예를 들면은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막 부부가 살다 보면 문제점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막 고부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아이 때문에 싸울 수도 있고 뭐 돈 때문에 싸울 수도 있고 진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모든 여러 가지 문제가 그래도 이제 부부간의 성생활로 인해서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문제가 있어서 내가 되게 짜증나고 지금 막 힘들고 저 인간이 꼴 보기 싫다가도 한번 이렇게 같이 살을 맞대고 뭔가 그런 뭔가 살을 맞대고 나면은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괜찮아지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남편이 계속 이제 집에 자주 있는 거예요. 너무 이제 화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짜증이 많이 났었거든요. 그리고 제 딱 신호가 있어요. 남편이 만약에 내가 좀 싫어진다 그러면은 눈을 일단 잘 안 마주치고 그냥 내 할 일 하느라 바쁘고 좀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또 나누고 나면은 말도 내가 되게 예쁘게 맞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눈이 거예요. 마주쳐지지. 네네네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그 전에 남편이랑 아이랑 같이 뭔가 상황이 있을 때 항상 아이 편을 들었거든요. 이제 남편 편 들어요? 근데 제가 어제도 이제 남편한테 아빠한테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와. 아 진짜 중요하긴 중요하구나. 맞아. 그래 욕구 불만이라는 말이 왜 있겠어. 맞아요. 아니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분은 좀 중요한 분이고, 네. 이 사실 여자친구분은 이 사연에서만으로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뭔가 자기만의 어떤 사연이 있는지,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분이랑 안 맞았던 건지 뭐 네. 이런 거 알 수가 없으나, 어쨌든 이 사연으로만 봤을 때는 헤어지자고 했을 때도, 네. 봐봐요. 4년을 만났고, 딴 건 다 너무 좋았대. 근데 어느 날 수많은 고민 끝에 남자친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딱 꺼내니까 받아들이잖아.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면서 나는 미안하지만 바뀌기 힘들 것 같다. 그래. 본인도 알고 있었던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이대로 헤어진 거야. 봐봐. 이 여자분이 진짜 이게 서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나도 이거를 언젠가는 좀 개선해서 맞춰줘야지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했다면 남자분이 이런 얘기 꺼냈을 때 이렇게 헤어지지 않을걸? 반응이 이렇게 달라지겠지. 붙잡거나 뭐 여러 가지 뭐 내가 상담을 오빠 뭐 간다든지. 노력을 해볼게 뭐 이렇게 할 텐데 이렇게 손으로라도. 손으로라도. 그치.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도, 그치? 뭐, 기계도 있고. 여러 가지 쓸 수 있잖아요. 아니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떠오르는데 뭐가 떠오르셨죠? 거의 없다가 네. 거의 없다라고 이제 영어 유튜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하는 방송인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뭐 발 패티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 발에 네, 패티시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요. 되게 많대요. 진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문득 그럼 막 발가락 빨고 일어나? 그런 아니, 사람들? 네. 그러니까 발로 해주는 거 뭐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문득 듣다가 아니 아무리 그래도 더 뭐 발이 그래도 뭐 굳은 살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발보다는 너무 현실적. 발보다는 손이 낫지 않냐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아니 뭐 발 패티시도 있고 많죠 이런 얘기를 단 사람들이 하다가 네. 이제 결과적으로는 발이 됐든 손이 됐든 가슴이 됐든 그 사이에 그냥 내 거가 있으면 된다. 어차피 마찰을 통한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네네. 잠시 사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돌아왔어. 너무 많이 돌아왔는데 어쨌든 결론은 네. 여자분한테는 이 섹스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섹스의 중요도가 삶에서 낮은 분일 수 있고 남자분은 그래도 중요도가 높은 분일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이 결혼하면 진짜 힘들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죠? 진짜 대단하시다. 그러면은 한참 20대 때가 제일 이제 성욕이 진출할 끌어오를 텐데. 왕성. 그거를 어쨌든 참으신 다 거야. 그러니까 뭐 지켜줬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남자분이 그래도 많이 감내를 하셨네요. 이 부분은. 몸에서 살이 나오겠다. 인정해주고 기다려주는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마지막에 헤어지는 과정에서 저는 딱 느꼈거든요. 이 여자분이 바뀌기 힘들 것 같다라는 말에 이건 안 맞는 거다. 그래서 좀 지금은 당연히 그리고 뭐 취미와 관심사, 섹스 외에 모든 게 맞았기에 그리움은 더 커져간다고 했는데 아니에요. 그냥 원래 헤어지면 다 그리움은 커져가. 맞아요. 일정 기간 맞아요, 동안. 맞아요. 근데 나머지가 진짜 잘 맞았나 보다. 그러니까 그럴 수 친구처럼. 진짜 친구다. 근데 이것도 여자의 속마음은 또 모르는 거야. 이게 왜냐면 우리도 다들 잘 생각해 보면 과거에 연인이랑 헤어지자고 이제 뭔가 그 수순을 밟을 때 솔직하게 내가 너가 왜 싫어졌는지 혹은 우리가 왜 헤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솔직하게 말하지 다들 이야기하셨어요? 말하지 않죠. 이게 쉽지 않아요, 여자들이. 난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네? 나도. 뭐라고?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 미안한데 진짜 정말 배터리가 다 됐다. 어떤 배터리? 애정의 감정의 배터리가 다 됐다. 없다 이제 나는. 내가 다시 예전처럼 노력해볼게. 나는 다 됐다. 나는 끝났다. 나는 이제 끝나서 도저히 못 간다. 와. 근데 제가 이런 얘기로도 우리끼리도 이제 가끔 나오잖아요. 네네. 나는 모르겠어. 저는 헤어질 때 상대방한테 최대한의 미련을 안 남기는 게 제일 예의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상처를 주더라도 네. 아니면 되게 화나게 하더라도 완전히 그래 잘 가라. 약간 이렇게 만들어줘야 네. 상대방이 빨리 잊을 거라고 항상 생각하거든. 그게 맞는 것 같아. 맞아요. 그리고 사실 맞아. 이별의 이유는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 그치? 난 그냥 너한테 감정이 끝났어. 아니면 딴 사람 좋아지거나. 그치. 그치. 근데 그거를 내 입으로 뱉기가 참 미안하잖아요.
못했던 것 같아. 미안하면 어쩔 수 없지. 어차피 헤어질 건데. 그게 맞는 것 같아. 어쨌든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자들이 이 헤어짐의 이유라고 말하는 게 전부 다 그 본인의 진짜 속마음은 아닐 수도 있죠. 왜냐면 지금 우리 4명만 해도 3명은 그렇게 맞아요. 안 했던 경험들이 있으니까. 맞다. 네. 그럴 수 있고 저는 이게 진짜 언니가 말한 것처럼 그거를 맞추는 거. 뭐 스타일일 수도 있고 그 중요도일 수도 있고 이걸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 주변에 이제 친구 하나도 약간 좀 이렇게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라기도 했고 종교적인 이유도 있었고 결혼 전에 관계를 안 했어요. 아 진짜요? 이제 여자친구가 나는 혼전순결. 근데 그거 다 하잖아. 그거 진짜 정말 그치? 사진만 안 할 뿐이지. 그 전까지 다 하잖아. 네. 내가 그런 게 어딨냐고 막 그냥 되게 창피하다. 그럴 거면 그냥 해보는 게 낫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을 했어. 네. 근데 이제 결혼을 하니까 얘는 좀 많이 하고 싶은 거야. 내가 지금까지 참아왔어. 근데 남자는 아닌 거야. 어머. 욕구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만날 수 있었던 거야. 견딜 수 있었던 거야.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이 사연자분도 맞춰봐요. 진짜 맞춰봐야 돼요. 너무 중요한 너무 부분이야. 중요하죠. 근데 그나마 이제 좀 여러분들께 희망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자꾸 이제 제 남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럼 남편 얘기하지 뭐 딴 남자 얘기합니까? 종종 딴 남자 얘기도 하거든요. 제가 이제 지금의 남편이랑 첫 관계했을 때는 약간 최악인데? 별로까지였어요. 그래, 그럴 수 있어. 진짜 안 맞았었어요. 별론데도 아니고. 근데 처음에 별론데가. 그럴 수 있어. 저는 왜냐면 그런 경험이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제가 만났던 남자친구랑은 어떤 그런 성적인 걸로 문제가 될 만한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아예 몰랐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남편이랑 연애할 때 처음에 진짜 안 맞는 거야. 근데 그거를 우리 남편도 똑같이 느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별로 그렇게. 왜냐면 내가 안 좋았으면 그거 당연히 안 좋았겠지. 맞아. 그래서 둘이 되게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연애할 때도 거의 잘 안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섹스리스 부부로 왔고. 근데 어떻게 결혼을 그러니까. 했어요? 무슨 결심이었죠? 둘이 티키타카 엄청 맞았대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좋아서? 그게 좋았어요. 그게 넘어간 거구나. 네, 그래서 그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서 일단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계속 이제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아이도 일찍 낳았고. 그치.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채로 진짜 그 오은영 리포트 나가기 전까지 6, 7년, 8년 동안 계속 안 좋았던 거예요. 근데 이걸 서로가 좀 노력을 하니까 요즘은 오히려 지금 남편이랑이 제일 잘 맞는다라는. 두 번씩이나 느끼셨다고. 진짜 대단해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 정도로 최악이었던 상황이었는데 서로 좀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웬만큼 근데 또 오랜만에 해서 그러는 걸 수도 있는. 그냥 어떻게 해도 좋아. 오랜만에 해서 그냥 새로운 남자를 만져주면 좋아.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남편이랑 요즘은 되게 잘 맞는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둘 다 문제의식을 갖고 뭔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대화를 통해서 맞춰가셨어요? 대화도 그렇고 저는 케겔 운동을 열심히 우리 남편은 남자분에게 좋은 그래 신경 쓸 나이가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소개해 주세요. 어떻게 케겔 운동 도움이 되나요?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보다는 조금 더 들어차는 느낌이에요. 그래, 케겔 운동 되게 좋대요. 건강에도 진짜 좋대요. 맞아. 네. 여러모로 좋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할 때 다들 하고 있잖아. 저 지금 하고 있어요. 다들 하고 있잖아. 방송 들으시는 분도 얘기 나올 때 한번 그러면 하게 되죠. 해야 합니다. 네. 해야 되는구나.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남자분은 이렇게 수순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물론 이제 너무 연애했고 잘 맞았고 지금 슬프시고 그렇겠지만 이렇게 뭐 계속
함께 하거나 네. 아니면 결혼까지 갈 수는 없는 부분이 있었다 분명히. 맞아요. 어쩔 수 없어. 그냥 이별을 받아들이셔야 돼. 그쵸? 맞아요.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서로를 위해서. 잘 결단. 이 여성분이 레즈비언일 가능성은 없나요? 저 약간 그 생각 잠깐 했어. 근데 어떻게 4년 동안 만났지? 그래. 그냥 표면적으로 만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 게이 있대요. 이런 근데 분들도. 그러게요. 왜냐면 키스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셨으면은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물론 저희만의 추측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제 지인 중에 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은 이제 남자분이었는데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가 지금 이 사연자 분 정도로 막 키스도 못하고 막 관계를 못하게 하는 정도도 아닌데도 불을 일단 다 끈대요. 그러니까 몸을 아예 못 보게 한대요. 이거 근데, 너무 부끄러워서. 근데 이거 부끄러워서? 네. 우리는 되게 약간 되게 소수의 이야기 같잖아요. 네. 근데 주변에 봐요. 되게 많아. 많아. 되게 많아. 무조건 불 끄고 하자는 사람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깜깜하게. 제 친한 그 남성분이 아니 막 뭐 이렇게 좀 애무도 열심히 해보고 왜냐면 이분 그래도 좀 능숙한 분이어가지고 막 이래저래 막 시도를 많이 해봤는데 뭐를 해도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옷을 입고 한대요. 그러니까 너무 부끄럽고 막 불 꺼야 되고 몸에 뭐가 있나? 미등도 안 된대요. 완전 암흑. 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뭔가 부부관계에서 이게 막 서로 좀 불만이 쌓인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래도 관계는 맺는 거잖아요. 그래도 이제 이게 불만이 쌓이는데 그래, 맞아. 이분처럼 진짜 관계가 어려울 정도면 이거는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맞아. 네. 그렇습니다. 헤어졌을 때는 물론 이제 지금 많이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네. 뭐 그냥 여기 친구로 지내면 안 되나? 예. 저거 또 시작이 됐죠. 아예 헤어진 남자랑 어떻게 친구로 지낼 수 있어요? 없는데 좋아해요. 어쩌나 뭐 한 게 없잖아. 친구지 뭐. 연바보시 또 시작이네 저거. 아니야? 안 되나요? 근데 어쨌든 뭐 요 시기를 잘 헤쳐 나가셔서 좀 잘 맞는 그죠? 더 좋은 잘 맞는 여러모로. 분을 만나면 좋겠죠. 그래서 본인이 뭐 답정너지만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잘하셨고 잘한 거 맞겠죠? 잘하셨어요. 네. 100% 잘했어. 더 빨리 헤어졌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랬을 저는. 수도 있어요. 근데 또 감정을 끝까지 가져가야 이별이 가능하잖아요. 맞아요. 이성적으로는 끊어내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습니다. 힘내시고 또 좋은 인연 만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맞아요. 자, 오늘 판관 정민여까지 이렇게 오늘 정민여 씨 나오셔가지고 함께 하셨는데, 네. 오늘 너무 끝나가나요, 이제? 되게 빨리 끝났죠? 더 놀다 가세요. 한 3시간은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 화도 말고 가죠. 온 김에 그냥 시원하게. 온 김에 2개 찍고 가면 좋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재밌긴 재밌었는데,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정민여 씨랑 방송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오늘 되게 좀, 많이 좀 약간 살이 다 간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랬어요? 근데 몸을 너무 사렸나요? 이게 또 남자가 있어야지. 다른가요? 좀 더 남자가 텐션이 있어야 되는구나. 올라오는데. 또 여자끼리 서로 낯가렸네. 어떡하지? 다음에 또 멋진 남성분이 함께 나오시면 같이 좀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성분이 안 나오더라고요. 네, 멋진 남성은 안 나오더라고요. 남성은 나와. 아쉽네요, 네. 함께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뭐, 오늘 어떠셨어요? 소감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이렇게 그 두 분 진짜 만나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오늘 만나 뵙고 나서 너무 즐거웠고, 제가 이렇게 좀 오늘, 그러니까 언니가 몸을 사린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분위기가 어떤지 또 몰라서 제가 너무 또 날뛰면은 폐가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좀 조심스럽기는 했던 것 같아요. 네. 충분히 여러 가지 했는데 약간 해야 돼요. 약간 한 약간 5% 부족하다. 원하는 걸 얘기해 주세요. 맞춰드릴게요. 피드백 반영. 어디까지 생각하고 오셨어요? 아니야. 잘했는데 뭔가 예쁜 척한다? 있어. 오늘 좀 예쁜 척하네?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여기 20대 남성분들 많이 만나고 하니까. 쟤 원래 저 톤으로 잘 안 하거든. 그래요? 원래 말투가 이 말투가 아니에요? 약간 세게 하는데 계속 뭔가 예쁜 척 말하고 이러더라고. 네. 저봐. 시청자들을 위해서 이유가 있었다. 그렇구나. 안 중요하더라고요, 그런 거.
그렇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렇게 함께 하고 또 기회가 될 때 한번 나와가지고 또 시원하게 네,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언제든 불러주세요. 네. 또 다음 기회에 또 정민이와 함께 하는 시간 기대해 볼게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탈출 넘버원 언제 업로드되는지 얘기 좀 해주시죠. 일단 식장 탈출 넘버원을 들으시려면 팟캐스트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셔야 돼요. 팟빵. 팟빵에서 이제 매주 일요일 아침 8시에 새 에피소드가 올라오고요. 특히 팟빵에는 성희진 정도훈 변호사님이 진행하시는 외전도 있으니까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팟빵이 어색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풀 버전은 팟빵에서 들으시면 되는데 나는 화면 나오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TVM 가서 들으시면 되죠. 네. 인스타 TVM. 네. 거기에 예능들이 올라오는 채널인가요? TVM은 축구 얘기를 제외하고 좀 긴 호흡의 영상들이 올라가는데 뭐 시장 탈출 넘버원이 쭉 올라가고 있고 또 다른 프로그램도 올라가죠. 재밌는 영상들이 너무 많죠. 네. 식장 탈출 넘버원은 보통 토요일 저녁 6시 좀 넘어가면은 업로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맥주 한잔 하시면서 시간대도 딱 좋잖아요. 술 먹고 그때 편안하게 웃으면서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